자, 그럼 먼저 가루를 채를 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가루는 시나몬, 그 다음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고요. 고운 채 거르고 나서 한 번 더 히포로 저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번 채를 칠 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한 어떤 그 작업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좀 약간 제품에 좋지 않은 영향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습관적으로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시나몬하고 별로 보이진 않지만 안에 이제 뭐 비피나 시나몬이 아마 골고루 잘 섞일 거예요. 이렇게 가루 미리 채를 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마를 시킬 버터와 설탕, 버터는 이제 포마드 상태의 버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크리마를 시킬 때 좋은 어떤 버터, 크리마가 잘 되는 좋은 버터, 무조건 포마드 상태의 버터라고 해서 크리마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따른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너무 묽지도 약간 액이 생기는 거죠. 녹는 거죠. 녹아서 색깔이 좀 진해지면서 약간 물처럼 되는 그 정도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당연히 액체 상태에 좀 더 가까우면 크리마는 잘 안 될 거고요. 고체 상태에 가까워도 작업성도 떨어지고 크리마도 잘 안 될 거고요. 해서 그런 적절한 온도가 보통 보면 한 21도, 22도, 23도 그 정도 선에서 온도 세팅을 해주시면 당연히 버터는 포마드 상태가 돼 있을 거고 작업성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지켜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작업성이나 제품에도 되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버터를 넣고, 설탕을 넣고 이제 크리마를 시킬 거예요. 항상 크리마를 시키실 때 뭐 기계를 사용하신다면 큰 기계를 사용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저속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재료가 섞이면 그때 이제 원하시는 해야 하는 속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처음에 습도 조절을 안 해주시면 재료가 막 다 분산이 될 거예요. 분산이 돼서 뭐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특히나 뭐 슈가 파우더 같은 분말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더더욱 그런 걸 지켜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 볼 정리를 계속 해주시면서 작업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계란을 투입하시는데, 크리마가 다 되기 전에 계란을 투입하시면 이제 더 이상 크리마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크리마를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계란을 투입해서 천천히 믹싱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란의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계란을 한 번에 투입하신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버터, 유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분리가 날 수가 있어요. 한번 분리가 나면 또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계란을 넣는 타이밍은 계란을 넣고 나면 약간 분리 형태가 나지만 다시 계란 넣기 전의 상태 그대로 아마 되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계란을 투입해 주시면 돼요. 투입되기 전에 버터 상태고요. 계란을 처음 투입했을 때 상태예요. 중간중간 재료 정리를 해 주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이제 처음처럼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서 이제 채를 내린 가루를 섞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크리마를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계란의 온도예요. 물론 주변의 환경이 너무 추워도 안 되겠지만 계란도 너무 차가우면 이 크리마 시킬 때 이제 분리 나는 것에 대한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는데 분리가 나서 회복이 잘 안 될 때는 계란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고요. 주변의 환경이 또 너무 추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를 내려놓은 가루를 섞고,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주걱으로 정리를 한번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고 넣으면 이제 다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이제 큰 기계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속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가루를 좀 섞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루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더 이상 가루가 날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기계로 한번 살짝 섞어 줄게요. 섞어주고 나서 남아있는 이제 우유도 천천히 투입하시면서 속도 조절해가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액체 상태이고 반죽은 이미 어느 정도 약간 걸쭉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넣고 속도 있게 돌려버리면 다 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넣으시면서 저속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죽 상태가 보시면 이제 우유를 투입함으로 해서 약간 부드러운 상태의 반죽이 됐고요. 바닥에 남아있는 잔여물들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제 준비된 팬에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몰대 짤 때는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균일한 높이로 짜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짤주머니와 깍지, 원형 깍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면 좀 더 안정감 있는 균일한 높이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짜고 나서 막 스파츌라로 비비게 되면 아무래도 깔아놓은 어떤 뭐 테프론 시트가 되든 종이가 되든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깍지를 사용해서 짜주시면 좋습니다. 짜는 높이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높이, 최종 높이에 보통 한 반 이상 정도가 반이나 반 조금 더 50에서 60% 정도가 이 도 반죽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한 3분의 1 정도, 한 30%만 짜주시면 이제 위에 충분히 부풀어 올 거고, 또 막 부풀어 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과일도 올라가고 과일에 더 수분이 빠지고 또 크럼블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 몰드 높이에서 30% 정도만 짜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높여놓고 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짤주머니 깍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균일한 높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걱으로 그냥 놓고 막 피게 되면 높이도 균일하지 않고 막 이 깔아놓은 종이도 많이 움직일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작업성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진행하는 작업들은 짤주머니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높이도 균일하고 작업성도 편하고 깔끔하고, 항상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드 모서리 쪽에 좀 반죽이 덜 가진 않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위에 이제 저희가 과일을 얹어서 그 다음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과일은 껍질만 제거하고 슬라이스를 해서 이제 사과를 사용할 거고, 들어가는 양은 요즘 이제 사과 나오는 사이즈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